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7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6일 도쿄에서 242명, 카나가와 104명, 사이타마 114명, 치바 42명, 오사카 169명, 홋카이도 115명, 오키나와 2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1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06,226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06,93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홋카이도, 치바, 쿠마모토,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812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25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42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4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5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5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11명으로 전체의 약 46%, 40대에서 50대는 총 72명으로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242명 중 가정 내 감염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22명, 직장 내 감염이 1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37명, 입원 환자는 5명 증가한 978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2,135명, 누적 사망자 수는 46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홋카이도에서 발표된 신규 감염자 수는 115명으로 어제 119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飲食店における夜間の営業時間の短縮、こちらを含めた強い措置などを検討し、早ければ明日の対策本部で決定をしたいと。 감염 확대에 따라 홋카이도의 스즈키 지사는 독자적인 경계 단계를 7일 한 단계 더 올리는 것 외에도 삿포로의 번화가 스스키노 지구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방침을 표명하였습니다. 검토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단축의 요청은 스스키노 지구와 그 주변에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 대상입니다. 유흥업소는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며 음식점의 경우 10시까지 술의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단축 요청의 실시기간은 3주간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스가 총리를 향한 일본 학술회의의 학자 임명 거부에 대한 집중 추궁은 계속되었습니다. 人事のことが問題になっているときに人事について答えられなかったら議論にな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こんなんダメですよ。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스가 총리의 답변에 대해 시민은 일시 격화되기도 하였습니다. 今回の任命にあたっては推薦前の調整が働かず、結果として学術会議から推薦された者の中に任命に至らなかったものが生じたということです。 야당이 이날 추궁한 건 스가 총리가 전날 발언한 사전조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였습니다. 一定の調整というのは、学術会議が提出しようとしていた名簿の中身を変更させるということに他に何かありますか。今回は学術会議と何も行ってません。調整の意味を聞いてるんだからじゃあ。 질문과 답이 맞지 않는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任命にあたっての考え方をすり合わせる、そのことについて調整と申し上げました。任命について考え方を交換するだけが調整だとすれば、それをやらなかったから任命しなかったっていうのは成り立た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심지어 이날 계속되는 맞지 않는 답변과 비서관의 도움을 받는 스가 총리에게 총리가 내건 자조, 공조에 대한 야유까지 나왔습니다. 自分で答弁できない総理が国民に一条を解くんじゃないよ。推薦前の段階で政府が意見を伝えて、それに基づいてすり合わせて、それで名簿ができてくる。介入なんですよ、これは。 이날은 226개의 인문사회, 과학계, 학회 등이 공동 성명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突然排除されて、その理由も知らされないというのは大変恐ろしいことだと、私たち思っております。忖度文化を官会のみならず学会にまで持ち込もうとするものであり、これは到底学会関係者として看過できない事態であると
総合的、俯瞰的というのは、まさに学術会議が担ってきたものであり、それを今回の任命拒否という事態は大きく歪めるものであり、 이들은 임명 거부의 이유에 대한 설명과 6명의 임명을 요구하였습니다. 総理、そういう危機感が今広がっていることをどう認識されてますか。ご意見として伺っています。伺っています。 스가 총리의 맞지 않는 답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인사 개입에 대해 더욱 강하게 추궁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장 폐지라는 도장을 트위터에 올린 코노타로 규제개혁 담당상에게 강력한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장업계 대표자가 6일 자민당 도장위원 연맹과 함께 니카이 간사장을 찾아가 코노 담당상이 웃으며 도장 폐지라는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한 데 항의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요청서에는 코노 담당상의 게시글에 대해 만행, 인장업계를 우롱하는 행위,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라며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노 담당상은 새로 자신의 이름과 캐리커처가 들어간 두 종류의 도장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도장 문화 자체를 좋아한다는 뜻을 내비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장 폐지의 다음은 수입인지의 재검토가 될 전망입니다. 코노 담당상의 직할팀이 국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의 절차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수입인지와 관련해서는 인지를 사용하는 이유나 인지를 이용한 납부를 폐지했을 경우의 지장 등의 회답을 요구하는 서면이 배포되어 그 사용 방식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자민당의 세코 히로시게 참여한 간사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른 경기 대책 등을 위해 30조엔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다음 주 10일 전후에 스가 총리가 편성을 지시할 전망이 되고 있어 여당 내에서는 최소 10조엔에서 15조엔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세코 참여한 간사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실적 예측은 믿기 힘든 대규모 적자가 되고 있고 중소기업도 이제는 고용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본 경제는 이제 고비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세코 씨는 추경 규모에 대해 지열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기나 실업대책이라는 관점에서 30조엔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한다. 돈을 꺼내는 것을 아끼지 말고 채무잔액 증가는 잠깐 놔두고 경제의 기반을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30조엔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중일 및 아세안 등의 거대 경제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체결을 위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RCEP 정상회의는 이르면 이달 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고 경제협력 협정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등 15개 국가가 참가할 전망이며 현재 각국 사이의 협정 문안을 놓고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는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작년에 불참 선언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참가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도를 포함하면 16개국이 되며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므로 인도가 향후에 참가하도록 계속 권할 방침이며 인도를 제외해도 세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권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중간결산 발표에서 올해 1년간의 그룹 전체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최종이익과 영업이익을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토요타사가 6일 발표한 올해 9월까지 반년간의 그룹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9% 감소한 11조 3,752억엔, 최종이익은 45.3% 감소한 6,293억엔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출이나 이동이 제한되며 차량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월 일본 및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 신차 판매의 호조와 원가 및 비용 절감의 대책도 효과를 거두어 영업이익은 5천억엔에서 1조 3천억엔으로 최종이익은 7,300억엔에서 1조 4,200억엔으로 각각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사 ANA 홀딩스는 식품 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제트 연료를 사용한 국내 전기편의 첫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ANA가 도입한 제트 연료는 식육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기름 등의 폐기물이 원료로 석유계 연료와 비교하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제조 과정까지 포함하면 약 90% 삭감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이 연료를 사용한 전기 항공편이 이달부터 시작되며 하네다 공항에서는 작업원이 연료에 물이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한 뒤 항공기에 급유하고 있습니다. ANA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올해는 5,100억엔의 적자에 빠질 전망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연료의 도입은 비용이 늘어나게 되지만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쿄 도내의 헬로우워크와 대학이 전국에서 처음 협정을 맺고 대책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호생노동성에 따르면 대학 등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6월 시점에 약 28만 명에 이르고 재작년 유학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약 65%가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까지 1년간 대학 등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취업한 유학생은 대략 3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 도내의 헬로우워크 신주쿠와 약 1,5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는 조치 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대책의 강화를 위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에서는 헬로우워크와 대학이 연계하여 유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빨리 파악한 뒤 신규 졸업자 대상으로 채용하고 4월 입사가 많은 등 해외와 다른 취업 규칙과 일정에 대해 주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인턴십과 설명회 등의 정보 제공을 진행합니다. 후생노동성은 다른 대학과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의 대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